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4차 유행이 9월까지 지속하다가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예상하는 향후 전망은 지금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9월 중순 추석 연휴 이후 2주까지는 지금의 유행세가 증가를 하거나 적어도 유지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 백신 접종률이 증가를 하면서 확산 요소와 억제 요소 사이에 절충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의 유행의 어떤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10월 초에서 중순쯤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은경 총장의 전망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후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이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상가상 위중증 환자 수도 434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정확히 2주 전인 지난 8월 1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 2,221명을 보였거든요. 네. 보통 위중증 환자는 신규 감염자 발생 이후 2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보다 큰 폭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10명 이상의 또 많게는 20명 안팎의 위중증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말씀드린 4차 유행의 정점 도달 이후에도 적어도 2주에서 4주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따라서 이에 맞춰서 병상 확보 등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여전히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높고 또 확진자 셋 중 한 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도 주요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거리두기 시스템은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한 지 7주째에 접어들었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도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 마스크를 벗는 일상 속 환경에서 쉽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사례도 30%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도 90%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확진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일반 바이러스의 300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감염 초기, 특히 증상 발현 당일부터 약 4일 정도까지 델타 바이러스의 체내 바이러스 양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최대 300배에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서야 기존의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바이러스와 유사한 정도의 체내 바이러스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러한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과학적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 확산 후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기존 91%에서 66%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 사례에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미국 CDC가 초기 백신 접종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접종된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예. 이들 백신이 백신 접종 초기 기간에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올해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예방 효과 66%로 약 2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 네. 일단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방역 강도나 개인 방역 수칙 이행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보다는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최근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백신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일정 부분 전환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는 큰 폭으로 미국처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모더나 백신 추가 물량이 확보돼서 공급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6주로 늘어났던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이 다시 4주로 줄어들지 관심이 컸었는데 정부는 일단 1차 접종률을 올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접종만으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더더욱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 2차 간격을 원래대로 환원을 해서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1차 접종률이 70%에 달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섣부른 완화가 4차 유행 해결을 더더욱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1차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방역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접종 완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접종 의무화가 논의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이 됐는데 이 정식 사용 승인과 긴급 사용 승인의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을 백신 접종 의무화로 조치를 하게 되면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려면 정식 승인된 백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사용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함께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대상 백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향후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화이자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도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노바백스 물량이 있는데요. 일단 의무화 조치로 전환하기 전에 어쨌든 기존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노바백스가 기존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노바백스 물량이 국내로 공급이 되게 되면 백신 수용률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그 이후에도 일부 %의 인구가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의무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모든 방역 지표가 악화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